안녕하십니까. 어른이TV의 김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올려드렸던 영상 어떻게 잘 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샤아님의 협찬으로 굉장히 많은 저학금분을 받게 돼서 마징가 시리즈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폰 마징가에 대해서 뭐 관절 형태나 이제 이런 거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우리 숟가락님 같은 경우는 그레이트 마징가 더 빨리 올려달라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맥한더의 영향을 좀 톡톡히 봤는데 벌써 800회가 넘었더라고. 물론 뭐 다른 이제 잘 나가는 유튜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서도 뿌듯합니다. 개인적으로 1200명이 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잡소리 길게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 바로 샤아님이 협찬해주신 반다이 초합금온 GX73 다이내믹 클래식 그레이트 마징가입니다. 마징가 Z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죠.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징가는 검은색에 빨간색입니다. 붉은 바탕으로 해서 마징가의 러프 스케치 나와 있고, 우리 기운의 주인공 테치야 나와 있죠. 참 이 사람 할 말 많은 사람인데 좀 이따 이제 썰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마징가의 멋진 모습이 나와 있고요. 역시 20주년 기념 다마시네이션 마크, 반다이 마크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양 옆면에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희미하게 이제 그레이트 마징가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쪽은 암흑대 장군이네요. 반대편에는 그레이트 마징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뒷면 보시면 이제 어떤 프로포션을 취할 수 있는지 각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나와 있고요. 날개 접은 모습도 같이 들어있나봐요. 브레인 콘도 합체하는 거, 그레이트 부메랑, 다리에 이제 칼날 나오는 기믹 이런 거 나타나 있고요. 로켓 펀치, 그레이트 마징가의 로켓 펀치죠. 박스 열어가지고 한번 구성품 같이 보실게요. 당당하게 썬더브레이크. 역시 박스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이고요.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가 다 찢어져 있네요. 샤아님은 이런 거를 아끼지 않나봐요. 저는 이런 거 찢어지거나 구겨질까봐 되게 조심해서 따는데, 샤아님은 굉장히 이 물건을 받고 나서 마음이 급하셨나 봅니다. 역시 러프 스케치나 그런 것들 들어가 있고, 그레이트 마징가의 활약상, 필살기, 그리고 뭐 설계도 이런 거 나와 있네요. 이게 참 이런 거 읽어보는 재미가 또 자잘하게 있거든요. 제가 논란이 됐던 맥한더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국내 업체 같은 경우도 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면 또 팬들한테는 그 추억을 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맛이 좀 생기죠.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뒤에는 각 기체 뭐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들어있는 설명서고요. 뭐 간단한 반도의 설명서입니다. 앞면을 교체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이게 그 브레인 콘돌이 합체하고 나서 눈에 불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했다고 해요. 브레인 콘돌 합체하는 방법이라든지 목 가동, 그리고 팬티도 갈아입힐 수 있는 것 같고요. 팔 교체 방법, 그리고 칼 장착하는 방법, 스탠드 사용법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스크랜더를 따로 스탠드에 달아줄 수가 있나봐요. 그래서 우선은 구성을 좀 보시면은 본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징가 블레이드 2개, 그리고 스탠드 기둥들, 그리고 스크랜더. 두 종류가 있었나? 그레이트 마징가가? 이거 역시 본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부메랑이 하나가 더 달려 있어요. 가슴에서 탈착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리에 장착하는 칼날, 스크랜더가 접혔을 때의 형태, 교체용 팬티, 하기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역시 뭐 교체용 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죠. 마징가 때와 마찬가지로 아마 이 스탠드 안에 장착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열어보면 맞네요. 교체용 손목이 3쌍, 그리고 다리에 이제 끼울 수 있는 송곳, 브레인 콘돌 2개, 아이언 버터, 그리고 팔꿈치 쪽에서 나가는 드릴 미사일, 교체용 헤드. 이게 아마 저 스크랜더 앞에 끼우는 부수일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있네요. 우선 전체적인 조형부터 좀 보고 넘어가실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레이트 마징가의 조형을 마징가보다 더 좋아요.
이 마징가 자체가 이제 약간 이제 악마의 형상 그런 거를 이제 따왔다라고 하는데 신도 악마도 될 수 있는 궁극의 로봇이기 때문에 이 그레이트 마징가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이 더욱더 좀 부각이 돼 있어요. 마치 염소 뿔처럼 더 뾰족하게 이제 나와 있는 머리, 양옆에 뿔 이런 느낌이 좀 더 이제 악마적인 느낌을 좀 더 배가시키죠. 보시면은 그런 이제 그레이트 마징가의 조형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가슴에 이 부메랑도 굉장히 크게 달려 있네요. 전체적으로 도색이라든지 뭐 형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돼 있는 느낌이에요. 특히 이제 요 옆에 이렇게 뾰족하게 달려있는 요게 이제 그레이트 마징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마징가 블레이드가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도색이나 이런 거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쪽 다리에도 뭔가 이제 기믹이 있네요. 이게 아마 비행할 때 꼬리 날개 뽑는 부분일 텐데 이건 이따가 이제 가동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짚고 가실 거고요. 다리 쪽도 뭐 이 밑에 이제 뭔가 기믹이 있거나 하진 않지만 요즘 로봇 같은 경우라면은 이 밑에도 이제 기믹을 좀 넣어줬을 텐데 패널 라인이나 이런 걸 넣어줬을 텐데 그런 거는 좀 없네요. 살짝 아쉽고요. 아마 스탠드에 이제 고정하기 위한 부분이 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레이트 마징가의 웅장한 모습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조형입니다. 저는 어깨 장갑이 좀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우선 가동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목은 역시 마징가하고 비슷해요. 볼관절로 해서 옆으로 까딱거리거나 하는 것 잘 되고 목 가동도 약간이지만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징가보다는 목 가동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로는 못 지켜드네 안타깝게도. 이 뒤에 이것 때문에 좌우로 돌아가거나 하는 건 잘 됩니다. 팔 보면 90도를 조금 넘어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보이고 다행히 어깨 관절이 요 어깨 캡이 이 정도 올린다고 해서 빠지진 않네요. 이게 아마 요즘 조형 같으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리게 해놨겠죠. 근데 이제 옛날 조형이라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어깨가 한번 나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쪽도 한번 나오는 기믹이 있고요. 방금 전에 딱 소리 나면서 빠져가지고 어깨 캡도 빠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빠지진 않았네요. 팔꿈치를 보면 90도입니다. 뭐 마징가 제트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진 조형은 아니에요.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허리는 얘는 상방 기믹이 거의 없는 느낌이네요. 보면 조금 움직이기가 힘들긴 한데 이 정도거든요. 근데 굉장히 뻑뻑해요. 움직이기가 좀 많이 힘들고요. 대신에 골반 기믹이 이만큼이 있어요. 더 튀어나오는 기믹이 있어서 마징가 Z 때보다는 좀 더 좋아진 허리 움직임을 좀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좌우로 트는 게 상단에서 이 정도. 상반신 기믹이 별로 좋진 않네. 다리는 역시 마징가하고 똑같이 여기까지입니다. 30도가 안 되네요. 15도? 뒤로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요 하기스 팬티를 이렇게 교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끼우면은 가동각이 조금 넓어지는데 역시 옆면을 분리를 해주고 분리했을 때 여기가 이제 미사일 나가는 부분인데 이거를 잡아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빼는 게 빼봤는데 되게 힘들어요. 이 뒤에서 이걸 밀어갖고 빼야 되는데 뭐 어떻게 손톱을 걸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가지고 잡아 빼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얘를 빼서 여기 도로 껴주고 이쪽에 다시 맞춰주면 뭔가 약간 보기는 좀 흉하지만 여기가 되게 드러나 있으니까 약간 뭐랄까 좀 티팬티 입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좀 꼴배기 싫은데? 아무튼 예 요렇게 가동각이 커집니다. 그래봐야 60도. 양옆으로 움직이는 기믹 따위는 있긴 하지만 뻑뻑해요. 예, 잘 안 움직여요. 다리 90도보다 조금 더 들어가고요. 발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목길이 거의 없습니다. 손목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이 정도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이전 제품인 마징가 제트 DC에 비해서 가동 기믹은 좋아진 부분도 있고 혹은 발전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약간은 개선이 됐다라는 느낌인데 이 다이나믹 클래식 라인 자체가 이거는 비교적 좀 최근 라인이니까 그 당시 기술이면은 좀 더 이제 발전한 관절 형태를 쓸 수 있었을 텐데 마징가의 이름에 너무 기대서 조금 안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우선 루즈들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브레인 콘돌이죠. 그레이트 마징가는 이 브레인 콘돌이 없으면 움직이질 못해요.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작아가지고 잘 떨어지네요. 역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번에 그 데미지 버전에서 거기도 이 브레인 콘돌이 들어있었잖아요. 그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약간 크기가 좀 작아요. 보니까 도색이나 이런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살짝살짝 조금 나간 부분이 있긴 있죠. 혹시 워낙에 제품이 작아가지고 뭐 그냥 있다 정도로 만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합체하면은 브레인 콘돌이 조종석이 이렇게 회전하죠. 그래서 회전한 상태에 합체 버전의 콘돌이 따로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약간 도색이 나갔네요.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조금 서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징가 제트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자석으로 붙게 돼 있었는데, 얘는 끼워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자석이 아니고 헤드에 홈에다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이렇게 고정을 위한 홈이 파여져 있네요. 집어넣어서 껴주시면 되는데, 비행하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가지고 저 머리에 꽂히면은 100% 이거는 조종사 사망인데. 다음으로 보실 거는 네이블 미사일인데, 네이블 미사일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레이트 마징가 같은 경우 이쪽에서 미사일이 나가요. 마징가 같은 경우도 배에서 이제 미사일이 나갔지만은 스크랜더를 쓰면은 벨트 때문에 여기가 가려지기 때문에 이제 잘 못 썼죠. 얘는 벨트가 없어도 따로 이제 비행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꼽 미사일을 자주 썼습니다. 이걸 이제 갈아주라고 돼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잘 교체가 안 되거든요. 안 빠져요. 여기서 빼는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뭔가 좀 뾰족한 걸로 같이 걸어가지고 뽑으셔야 되는데, 이게 쉽질 않아요. 아무튼 얘를 제거를 해주고 여기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껴줘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 끼고 나서도 제거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실 거는 아토믹 펀치입니다. 아까 제가 아이언 커터라고 얘기했는데 잘못 말씀드렸고요. 아토믹 펀치죠, 원래 이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로켓 펀치처럼 발사되게 돼 있어서 좀 더 이제 파워가 있는 그레이트 마징가만의 이제 필살기죠. 이거 돌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멋있었는데, 이 회전하는 펀치가 저기도 나오잖아. 그 마징 카이저에도 나오잖아요. 망했지만. 굉장히 이 그레이트 마징가만의 이제 어떤 아이덴티티를 이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역시 뭐 도색 까짐이나 이런 거 별도로 없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스크램블 대쉬입니다. 마징가 제트 같은 경우는 비행 능력이 자체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스크랜더를 별도로 장착해야만 날 수가 있었는데, 이 그레이트 마징가 같은 경우는 이 스크램블 대쉬 얘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트 마징가의 뒤에 역시 스프링 기믹으로 해서 꽂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벨트나 이런 걸 따로 매지 않아도 되죠. 근데 이 스크램블 대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날개를 펼치면은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별도로 역시 조립을 해줘야 되고요. 역시 끼우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홈에 맞춰가지고 끼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옆을 끼워주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비행 능력을 가진 스크램블 대쉬로 변환할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저쪽 그림에 보시면은 날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거꾸로 돼 있죠. 원래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끔, 올라갔다 내려가게끔 그 기믹이 있던 제품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의 날개를 넣어줘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저거를 재현을 하게끔 해놨어요. 역시 끼우는 방향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껴주면 저 그림에 저 날개를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좀 재현을 해놨는데, 뭐 일단은 뭐 도색이나 이런 건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이제 움직이는 기믹으로 좀 바꿔줬으면, 원래 이제 있던 기믹으로 좀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그 가동 기믹 자체를 구현하는 게 귀찮았겠죠? 비용 문제라든지. 어떻게 얘가 날개를 피는데 이 모양이 되는 거야? 마징가의 앞면을 이제 바꿀 수 있다라고 아까 설명서에 나와 있었고, 역시 이렇게 교체용 마스크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역시 이제 뭐 도색 번짐이라든지 뭐 까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잘 나와 있고요. 이거를 지금 얘랑 이제 차이를 보시면은 눈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눈이 이쪽은 이제 노란색이 아니고 이쪽은 노란색으로 이제 그 전력이 들어와 있죠. 브레인 콘돌이 합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얼굴로 교체를 해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얼굴을 빼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가슴에 이 부메랑 때문에 이제 얼굴 잡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얘를 잡아 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 귀 잡으면 부러질 것 같은데? 의외로 쉽게는 빠지네요. 걱정했던 것보다 쉽게는 빠지는데, 파손 저거는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얘를 빼고 얘로 갈아 껴주시면 전원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그레이트 마징가를 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거 그레이트 부스터입니다.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사실상 이 그레이트 마징가의 궁극기죠. 최종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트 마징가는 이 스크램블 대쉬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행 능력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비행 유닛이 따로 필요가 없는데 광자력 연구소에서 이 그레이트 부스터라는 놈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광자력 연구소에서 쏘죠. 그럼 이 그레이트 마징가가 열심히 달려와서 얘를 이렇게 착 접고, 이거 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달면 이 그레이트 부스터의 앞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드릴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등에 달아갖고 적을 사정없이 뚫어버린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느낌의 이제 필살기였는데 실제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자체로도 이제 공격 능력이 있습니다. 예, 밑에 이제 미사일도 있고 얘는 빠져요. 예, 이거 분실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역시나 미세한 부분에는 약간 이제 도색 번짐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그레이트 마징가의 이제 무릎에서 나와서 이걸 가지고 상대를 베는 그런 공격기죠.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양옆에 고정부가 들어가 있고요. 이 고정부를 여기 무릎에 홈이 있죠. 여기다 걸어가지고 끼우고 밑에를 클립 형식으로 끼우는 방식으로 고정을 하는 건데 고정이 굉장히 약한데? 일단 고정은 되거든요. 고정은 방향 잘 맞추면 되는데 이렇게 톡 건들면은 클립 형식이기 때문에 톡 빠져요. 고정이 굉장히 약한데? 살짝 애매하네요. 일단은 뭐 도색 상태나 이런 건 좋은데 좀 고정이 많이 약하네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킥을 차라 뭐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그레이트 부메랑인데요. 요거 이제 손에 잡고서 적에게 던지는 부메랑 무기죠. 역시 반짝반짝하게 유광으로 도색 잘 돼 있고 별도로 까진 부분 없는데 이게 저 가슴판에 있는 거를 떼가지고 던지는 거잖아요. 저 브레스트 번 쏘는 부분. 문제는 내가 이거 빼봤는데 되게 안 빠져요. 이게 이렇게 자꾸 빼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파손이 가겠죠.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고서는 최대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뽑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지금 보신 것처럼 안 빠져요. 이거를 뭘로 뭐 지렛대 삼아가지고 갖다 뽑으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기스가 날 거고 이 도색이 까질 거고 최대한 흔들 하면서 빼야 되는데 되게 안 빠집니다. 일단 빼볼게요. 이게 왜 안 빠지냐면 역시 여기가 이렇게 스프링 기믹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돼 있는 부속이 이 뒤에 있는 날개 결합하는 부분하고 여기잖아요. 이게 한번 들어가면은 거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불편해요. 까딱 하면 이거 부러집니다. 아무튼 얘를 빼고서는 얘를 이제 주먹에 쥐어줘라 이제 이런 느낌인데 글쎄 이럴 거면 그냥 자석 처리를 해주지. 그게 더 쉽지 않았을까? 살짝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은 임펄스 니킥에 사용하는 속옷입니다. 굉장히 뾰족해요. 찔리면 많이 아프거든요.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은 드릴 미사일 마징가 제트에도 있었던 팔꿈치 이제 교환 파츠고요. 팔을 빼주고 얘도 빼주고 굉장히 잘 안 빠지네요. 여기다 이제 이거를 갖다 껴주면 된다는 느낌인데 문제는 고정이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심이 이 안쪽까지 들어가가지고 박히기엔 너무 짧은데? 지금 아무리 껴봐도 고정 자체가 안 돼요. 너무 짧은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형태는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고정되게 돼 있는 형태인데 저건 너무 짧고 얘는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와. 그래도 이렇게 딱 들어가서 고정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맛이 없어요. 예, 다음은 마징가 블레이드입니다. 굉장히 여러모로 활약을 많이 하는 무기죠. 사실 마징가 제트와 비교하면은 이 그레이트 마징가는 굉장히 필살기도 많고 근접전을 굉장히 즐겨했던 로봇이거든요. 마징가 제트 같은 경우는 근접 로봇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미지 자체를 마징가 제트가 이제 뭐 강철의 성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슈퍼 로봇 대전에서도 그렇고 몸빵 로봇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갖고 있는데 마징가 제트의 전투 방법은 뭐 루스트 허리케인이나 뭐 광자력 빔이나 브레스트 파이어나 로켓 펀치라든지 원거리 무기를 가지고 멀리서 그냥 쇠돌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이것저것 쏴보다가 적당히 이제 데미지가 깎이면은 그때 이제 뭐 루스트 허리케인으로 녹여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멀리서 싸우는 기체였거든요. 필살기라는 개념 자체가 마징가 제트에는 없어요. 92편 동안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그레이트 마징가서부터 썬더 브레이크라든지 브레스트 번이라든지 그레이트 부스터 이런 필살기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마징가 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칼 자체는 굉장히 매트하게 무광으로 잘 도색이 돼 있어요. 이 손잡이 부분도 그렇고 무광 도색의 이제 고급스러운 금색 느낌으로 잘 돼 있는데
약간 이제 게이트 자국이 좀 있는 게 조금 에러고요. 요 칼 색깔이 암흑대장군 버전하고 좀 다르네요. 암흑대장군 버전은 여기가 빨간색이었죠. 손잡이가. 그레이트 마징가에 나오는 마징가 블레이드는 이 금색이 맞습니다. 색상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끝에가 빠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빼서 손에다 넣고 다시 끼워주는 형태로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그레이트 마징가에 대한 추억 소환 한번 해보죠. 모르시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선 이 그레이트 마징가는 앞서 보여드렸던 마징가 Z의 후속작 두 번째 작품입니다. 마징가 Z가 이제 92편 내내 이제 닥터 헬과 기계수 군단과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91편에서 닥터 헬을 제거를 하죠. 물리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닥터 헬도 미케네 제국의 일원이었고 그 뒤에 숨어있던 미케네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구리를 맞고 위기에 빠지죠. 그때 그레이트 마징가가 나타나서 마징가 Z를 공격하던 미케네 제국의 전투수들을 물리치고 세대 교체를 이루게 돼요. 1974년 9월 8일부터 두 번째 전설을 쓰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제 이 마징가 Z가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팬들을 엄청 이제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92편에서 그렇게 마징가가 두드려 맞으면서 더 센 놈이 나왔다 이제 딱 이런 느낌이 드니까 원조 마징가 Z의 팬들이 실망했다라는 거죠. 마징가 Z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10배는 더 세다 이제 이런 놈이 스펙상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팬들이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시작부터도 좀 많이 이제 삐그덕거렸던 게 원래 이제 나가이고는 마징가 Z의 뒤를 이어서 뭐 감마징가라는 시리즈를 계획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스폰서 쪽에서 마징가 Z가 잘 팔리니까 야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이거 이어가지고 비슷한 놈 하나 만들어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나가이고가 생각하던 방향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좀 그런 압박 속에서 좀 그린 작품이라서 나가이고는 이 그레이트 마징가에 대해서는 마징가 Z보다는 애정이 없대요. 시작부터도 이 전설의 뒤를 잇는 부담을 가지고 이제 출발했던 작품이고요. 그런 모습이 이 그레이트 마징가 안에서 계속 보입니다. 자, 마징가 Z의 파일럿 카부토 코우지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그 마징가 Z를 할아버지한테 물려봤죠. 처음부터 선택된 용자였죠. 그리고 열혈이고 막 쌈도 잘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그렇지만 공부까지 잘하는 맘만 먹으면 공부도 내가 잘한다 이제 약간 이런 엄친아 같은 느낌의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이 그레이트 마징가를 조종하는 치루기 테치야 같은 경우 별명이 전투의 프로죠. 카부토 코우지가 마징가 Z를 가지고 쭉 싸우는 동안에 이 치루기 테치야는 뒤에서 고아 출신이거든요. 이 코우지의 아버지인 카부토 겐조 박사한테 고아원에서 걷어져가지고 쭉 전투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전투 머신으로 이 성장을 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코우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감한 면도 있고 약간 인간미가 좀 없죠. 승부욕도 세고 열혈인 거는 비슷하지만 좀 더 임무를 수행하는 좀 군인 같은 성격이 좀 더 드러나는 그런 주인공이었고요. 확실히 이제 마징가 Z보다는 조금 하드코어한 면이 좀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레이트 마징가 전체적으로 시리즈가 쭉 가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돼요. 치루기 테치야 같은 경우는 계속 카부토 코우지를 의식을 하고 있고 경쟁자로서 특히 카부토 코우지가 앞에 나서가지고 싸우는 그런 주인공이었다면 약간 치루기 테치야 같은 경우는 뒷세계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 심리가 계속 작용하는 모습이 만화 전편을 통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나가이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사로부터 그런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짜증이 났대요. 이 그레이트 마징가라는 시리즈 자체에 짜증이 나가지고 일부러 주인공을 그렇게 굴렸다고 하네요. 문제는 마징가 Z의 그림자가 너무 컸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징가 Z를 보던 시청자들, 어린 시청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런 하드보일드한 면모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 로봇 교체에 대한 반감 이런 것 때문에 팬들이 좀 많이 떨어져 나갔고요. 이 치루기 테치야라는 전투의 프로, 얘가 원래는 성인으로 설정이 돼 있었거든요. 22살. 근데 이제 제작사에서 야 그건 너무 많다, 애들 만화 주인공인데 낮춰라 해가지고 이제 18살로 설정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그림은 그대로였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노안이었던 거야,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몰입도 안 되고 감정이입도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마징가 Z의 그림자 속에서 좀 허덕이는 모습을 보였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마징가를 넘기 위해서 이 그레이트 마징가는 진짜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적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밟고 막 그런 식으로 좀 상당히 허슬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았던 작품이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정말 치열하게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줬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레이트 마징가를 더 좋아합니다. 일단은 등장이 너무 멋있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약간 그런 엄친아보다는 좀 이런 하드코어한 주인공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인기도 떨어진 것도 있었고, 마징가 시리즈가.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장난감을 팔기 위한 일종의 광고에 가깝거든요. 장난감 회사에서 돈을 대주고 로봇이 등장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 그 장난감이 잘 팔리고, 이렇게 순환이 딱 돼야 제작하는 입장에서 좋은 건데, 뭐 시청률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마징가 시리즈를 그대로 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레이트 마징가만의 새로운 팬이 또 생겼고. 근데 장난감이 안 팔렸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후속작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대요. 로봇 만화가 이제 시작하고 나서 쭉 이제 스토리를 이어나가다가 그리하여 지구 평화는 지켜지게 된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딱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 그 뒷스토리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이거든. 근데 얘처럼 이렇게 이어가지고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방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후속작이라는 느낌이 생소했고, 두 번째는 딱 봐도 마징가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저 그레이트 마징가 사주세요 하면은 엄마 아빠가 봤을 때는 그놈이 그놈인 거야. 뭐 마징가나 그레이트 마징가나 똑같이 검은색에 빨간색에 파란색에 이거 전에 샀는데 왜 또 사?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장난감이 안 팔렸다고 합니다. 슬픈 얘기죠. 자세히 보면 다른데. 엄마 아빠들은 그걸 몰라. 자세히 보면 다른데.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다음에 또 나가이고가 계획했던 이제 감마징가를 어떻게든 그리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작사가 한 번 더 압박을 줍니다. 얘랑 디자인이 다른 놈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라. 요즘 유행하는 것 좀 잘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랑 디자인이 다른 놈을 만들어서 우리 장난감을 좀 팔자라고 압박을 한 번 더 주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그 당시 유행하던 UFO를 접목시킨 UFO 로고 그랜다이저입니다. 그래서 그 그랜다이저서부터 이제 그 도에이의 마징가 팀하고 다이나믹 프로하고 서로 이제 등을 돌리게 된다고 해요. 참고로 이제 도에이는 그 이후로 다이나믹하고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 대공마룡 가이킹 아니면 이제 마그네로보 가킨 이런 걸 이제 제작을 합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시라고 그냥 정자세로 한번 세워놔 봤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형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역시 다이내믹 클래식. 만화에서 정확하게 뽑아놓은 조형처럼 팔다리가 좀 가늘은 모습으로 조형되어 있고요. 뒤에 저 스크랩물 대쉬를 장착을 해 놨습니다. 사실 이것도 마징가하고 비슷하게 가동면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가동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포징으로 크게 보여드릴 모습이 좀 없기는 한데, 일단은 전체적인 모습 보실 수 있게 좀 세워놨고요. 위에 브레인 콘돌이 아직 결합하지 않은 모습으로 안면 교체를 해가지고 세워놨어요. 제가 이전에 마징가 Z 영상에서 그레이트 마징가 8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레이트 마징가 8이 맞대요. 지금 보면은 TV판에서는 그레이트 마징가 8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저 부분이 지금 검은색으로 나와 있고요. 극장판에서는 앞서 보신 마징가에 들어있는 파란색으로 붙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재현할 수 있도록 극장판용 팔하고 극장판용 브레인 콘도를 마징가 데미지 버전에 넣어준 거라고 합니다. 어쩐지 좀 생긴 게 여기 들어있는 거랑도 좀 다르고 이상하더라고. 저도 이 제품에 대해 이제 몰랐던 사실을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포즈는 그레이트 마징가의 필살기이자 거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썬더 브레이크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펴고 있는 손이 왼손, 오른손 두 개 들어가 있어서 썬더 브레이크나 더블 썬더 브레이크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근데 더블 썬더 브레이크는 극장판에서 아마 한 번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TV판에서 나오지 않는 자세라서. 아무튼 간에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뒤에 이제 날개를 달아봤어요. 아무튼 이 그레이트 마징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 마징가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각종 필살기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징가 Z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공격법의 접근? 그런 걸 좀 시도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그레이트 마징가 이후로 로봇들의 어떤 필살기라고 하는 부분이 좀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런 필살기라고 하는 개념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가까이서 보시면은 지금 조금 흔들리긴 하는데
날개의 색이라든지 손가락을 딱 뻗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확실히 개인적으로 저는 그레이트 마징가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디자인도 훨씬 마징가 Z보다 더 잘 나온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뾰족뾰족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좀 더 전사의 이미지에 좀 가까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이번엔 그레이트 마징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더블 블레이드인데 또 멈췄네요. 저러다 또 쓰러지겠는데? 디스플레이를 앞으로 뺐어요. 그레이트 마징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 영상에서 가장 바라고 계시는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나왔네요. 쓰러졌습니다. 아, 꼬리 날개 박살 안 난 게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레이트 마징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징가 블레이드 두 개를 이제 달아줘 봤고요. 마징가 블레이드가 사실 그레이트 마징가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마징가 블레이드 때문에 전투 방법이 확실히 마징가 Z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오히려 마징가 Z 같은 경우는 다 원거리에서 짤짤이로 적의 데미지를 좀 입혀놓고 나서 루스트 허리케인 같은 걸로 이제 분해를 하는 원거리 위주의 전투를 진행을 했었고요. 오히려 이 그레이트 마징가 같은 경우는 이 치루기 테치아가 전투의 프로이니만큼 저 마징가 블레이드를 가지고 근접 전투를 하고, 그 예전에 뭐 철인이나 이제 이런 로봇들처럼 격투도 좀 하고 그런 이제 근거리 전투를 진행을 좀 많이 했었죠. 실제로 이 이후에도 좀 보여드릴 거지만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임펄스 킥이라든지 백스핀 킥 같은 뭐 다리 앞쪽에서 뭐 칼날이 튀어나온다든지 뭐 가시가 나온다든지 이런 근접용 무장도 추가가 확실히 많이 됐고요. 그레이트 마징가에서 좀 특이할 만한 게 애초 이제 처음 등장부터 마징가 Z보다 훨씬 세게 나왔기 때문에, 마징가 Z 같은 경우는 초합금 Z라고 하는 빵빵한 몸빵을 가지고 원거리에서 하나하나씩 미사일이나 이런 걸 날려가면서 약점을 찾는 그런 전투를 좀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그레이트 마징가는 아예 등장부터 어마어마하게 세게 나왔기 때문에 한 방 한 방이 다 필살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스토리 초반에는 작품의 긴장감이 별로 없었대요. 워낙에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 각본가 후지카와 케이스케라는 각본가가 공격력은 그대로 좀 두면서 방어력을 설정을 조금 낮게 잡자, 요런 이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 마징가 중간부터는 전투수의 무기들이 좀 강력해져요. 그래서 그레이트 마징가도 마징가 Z하고는 다르게 여기저기 이제 다 부서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공격력은 그대로 이제 유지를 시켰기 때문에 작품 자체가 서로 피와 살을 깎아가면서 싸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격투왕 바퀴 같은 그런 모습으로 피 터지게 싸우는 이제 그런 전투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징가 Z하고 좀 많이 차이도 있고 좀 다른 시도, 색다른 시도를 좀 많이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뭐 아무튼지 간에 역시 그레이트 마징가는 이제 칼을 좀 들고 있어야 그레이트 마징가답고, 저 칼을 또 이제 휘두르면서 이제 무쌍을 찍어야 역시 제가 봤던 그레이트 마징가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고, 저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이 마징가 시리즈를 쭉 진행하면서 계속 지금 반가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자세를 잡아보니까 확실히 얘도 그 마징가처럼 저 팔 쪽, 팔이 저렇게 이제 가동을 시키거나 하면은 잘 빠져요. 굉장히 잘 빠지고 발목 가동이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발 자체는 널찍하지만 지면에 닿을 수 있는 부분이 다리를 약간만 저렇게 틀어줘도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못 잡아요. 뭔가 전투 포즈를 취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중심을 잘 못 잡고 쓰러집니다. 스탠드를 좀 사용을 하셔서 진열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스탠드를 사용해서 얘를 좀 세워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스탠드를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날아가는 모습을 밑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받쳐가지고 좀 잡아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스탠드가 보면 우선은 이 베이스,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냥 금장에 검은색으로 아주 멋있게 잘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우리 FA에도 껴있는 그런 스탠드 바닥이고요. 근데 이 지지대가 이런 식이거든요. 얘가 이제 이렇게 빠지게 돼 있고, 이쪽을 요렇게 홈이 들어가 있고, 이 홈에다가 끼우는 방식으로 해서 세우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런 부속을 요 스탠드에 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 뒤쪽을 그레이트 마징가의 등 부분, 날개 결합하는 부분에다가 날개를 빼고
이렇게 결합해서 세우게 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다른 형태의 스탠드가 또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요 아래쪽을 여기에 꽂아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꽂은 다음에 역시 끝부분에 동일한 부속을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등 쪽에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게 파츠를 교환해가지고 허리에서 이렇게 잡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이 되게 돼 있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날개를 쓰려면 이걸 써야 되겠죠. 이 집게 파츠를 써야 되겠죠. 등에다 고정을 못 시키니까. 얘가 이 목이요, 이 마징가의 무게를 버텨줄 만큼 튼튼하지 못해요. 지금 이렇게 해보면, 들어보면 그대로 그냥 쳐져 버리거든요. 살짝만 놔도 공중으로 띄운다든지 이런 모습을 못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이 스탠드를 가지고는 그레이트 마징가의 무게를 못 받쳐줍니다. 이렇게 세워놔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워놔도 겨우겨우 쓴다라는 느낌인 건데,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놔보면 잡아주지를 못해요. 쳐져버려요, 계속. 그래서 이 스탠드 설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초합금온 그레이트 마징가의 무게를 버텨줄 만큼 스탠드가 튼튼하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메탈 빌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세워봤으니까, 메탈 빌드는 그 메탈 빌드 마징가의 무게를 버텨주거든요. 스탠드 설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날아가는 모습은 못 만들고요. 스탠드를 사용해서 일단은 세워봤어요. 그레이트 부스터는 저렇게 스탠드 옆에 별도의 이제 루즈를 이용해서 부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뭐 진열하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확실히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뭔가 뭐 포징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하기에는 조금 추천할 만한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어차피 이제 우리들의 추억의 물건이니까, 추억의 로봇이니까 추억을 되살리는 용도로 진열장에 하나 정도 있으면 괜찮은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좀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네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그레이트 부스터 발사대, 저것도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아. 그냥 파란색으로 번때 없이 그냥 하나 넣어줬다,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 뭐 썩 엄청 멋있다든지 막 이런 느낌도 없고 높이 조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스탠드 만드는 기술이요, 높이 조절 다 되게 지금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저 그레이트 부스터 같은 경우도, 발사대 경우도 나사로 해가지고 좀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훨씬 좋을 텐데 그런 신경을 써주진 않았죠. 대강 그레이트 마징가에 나와 있는 건 얼추 다 넣어줬으니까 다들 박수 치면서 좋아하세요,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랄까? 약간 좀 고객을 호구로 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물론 다들 흑우기 때문에 이렇게 생놀이에도 이제 어울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삽니다만, 조금 제품이 이제 늘 나올 때마다 초합금 계열은 글쎄요, 어제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도 요즘 이제 자주 찾아주시는 우리 메이플 스토리님이 말씀을 한번 하셨었는데, 초합금 계열에서 반다이의 존재는 조금 애매해요, 사실. 분명히 프라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프라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관절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신경 써서 내는 고가의 제품 라인들, 메빌이라든지 메탈 컴포짓이라든지 이런 이제 고가의 라인들 같은 경우는 관절이 제법 괜찮게 나와요. 근데 이런 이제 초합금온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반다이가 갖고 있는 관절 기술력의 절반도 안 쓴 느낌이고, 그 관절을 좀 쭉 고수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 물론 가동이 위주는 아니지만 이 초합금온 라인이 말 그대로 합금을 썼다라고 하는 어떤 기념적인 라인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이런 메탈 계열의 여러 브랜드 라인들이 새로 런칭이 됐었지만은, 어차피 기술력이 쭉쭉 발전하고 있다라면은 그걸 굳이 구분할 게 아니라 그냥 발전된 기술력을 계속 브랜드를 살려주면서 적용을 시켜줘도 좋을 텐데, 오히려 이 초합금온 라인 같은 경우는 조형 쪽, 만화의 원작을 살리는 그런 조형 쪽하고 변신 기믹,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둬서 나오는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라 저 같은 가동덕한테는 그렇게 구미가 잘 안 땡겨요, 사실은. 다만 현재 나오는 메탈 계열의 라인 중에서는 제일 선택권이 넓고 나온 제품들이 많고 역사가 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고 싶은 로봇이 있다라면은 이 초합금온 라인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제 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지금 뭐 센티넬이나 뭐 3제로나 모쇼, 합금 계열 라인들이 굉장히 발전된 관절을 가지고 쭉 출시가 지금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초합금혼 라인의 미래 약간 불투명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얘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FA 라인을 따로 이제 런칭을 한 걸 텐데, FA 라인이 시원하게 말아먹는 바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예, 이 다음 장면은 역시 그레이트 마징가의 무장 중 하나인 드릴 프레셔 펀치. 저기 이제 마징가 Z로 치면 이제 아이언 커터 같은 건데 그걸 좀 달아봤고요. 지금 계속 이 마징가 시리즈, 초합금원 시리즈 계속 지금 리뷰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동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셔야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 자세를 잡기 전에 저 다리를 살짝 이제 구부려서 뭔가 이제 전투 포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한번 쓰러지는 거 보셨던 것처럼 발목의 가동각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저 상태에서 약간만 더 벌어지거나 뭐 앞으로 이렇게 가거나, 물론 앞으로도 많이 안 가지만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저 바닥에 닿는 접촉면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발 옆에 이제 날 쪽으로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리가 벌어지면 그렇겠죠? 그럼 바로 쓰러져요. 세워놓지를 못하고 바로 쓰러지는데, 문제는 쓰러질 때 지금 저렇게 뒤에다 날개 껴놓으면요, 날개가 바닥에 닿겠죠? 다 박살나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게 날개가 뭐 꽉 결합되는 형식이 아니라서 사실 힘을 약하게 주고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쓰러지면 저게 와장창 박살이 나면서 다행히 이렇게 끼우는 부분이 뭐 부러지거나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일단은 이게 내 게 아니잖아. 상당히 불안하고요. 그렇게 계속 뭐 떨궈지다 보면은 이제 뭐 도색까짐이라든지 파손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초합금원 마징가 시리즈는 정자세로 세워놓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박스도 3단이고 뭔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구성인데, 역시 마징가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저 등에 달려있는 스크램블 대시 저거하고 그레이트 부스터하고 이거를 다 뭐 꼬리날개랑 전부 다 이렇게 해체를 시켜놨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구성이 그렇게 막 풍부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과자에 질소를 넣어가지고 좀 장난을 친다고 하면은, 얘네는 저렇게 부속을 다 나눠가지고 장난을 좀 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따라왔다, 이제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일단 가동 피규어로서는 굉장히 안 좋고요. 지금 가격을 찾아보면 저게 지금 현재 144,000원 검색이 되거든요. 다행히 혼앱은 아니라서 144,000원 정도에 이제 검색이 되는데, 15만원. 글쎄, 비싸진 않아요. 메탈 계열 피규어 치고 비싸지는 않은데, 제가 가동덕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15만원으로 저걸 산다. 마징가 팬이 아니라면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동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안 좋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거를 권유드리고 싶진 않고요. 다만 이제 마징가 시리즈의 팬이라면, 그리고 이 초합금온 또 세트로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세트병에 걸려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뭐 마신 3종 정도는 이렇게 장식장에 세워놔도 나쁘진 않겠죠. 그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샤아님께서 협찬해주신 반다이 초합금온 GX73 그레이트 마징가 같이 보셨는데, 이 초합금온 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뭐 가동에 그렇게 엄청 신경 써주는 라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FA라고 하는 별도의 라인이 나온 거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호불호는 좀 많이 갈릴 만한 제품이네요. 애초에 이 초합금온이라는 제품의 특징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해도 실제로 뭐 가동을 해보시면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제 개인적으로는 또 워낙에 좋아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모습을 봐서 반갑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분이 좀 드네요. 미묘하게. 앞으로 조금 초합금온 라인 자체가 좀 관절이라든지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개선돼서 새로운 시리즈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방송 마무리에 말씀드립니다만, 제 유튜브 정보欄 가시면은 제 개인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각종 후원 정보들 올라와 있습니다. 방송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꼭 참조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 부탁드리겠고요. 매주 토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제 없고 그날 일주일 동안 뭐 지냈던 얘기라든지 뭐 여러분들의 이제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나눠보는 방송이니까 시간 되시면 참여하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요 다음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어른이 TV 여기서 끝.